삶은 너무 짧다 라는 말은 너무 자주 쓰여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이번만큼은 진짜다. 불행하게 살기에도 평범하게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그런 삶은 무의미하기만 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세스 고딘. 2. 기적은 절망으로부터 온다. 절망은 극적인 변화를 위한 원료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탈출을 꿈꿀 수 있다. 윌리엄 버로우스. 비교적 짧은 생애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닥을 2번이나 겪은 나는 행운아이다. 내가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내가 늘 원했던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고 교훈을 얻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고 상상 이상을 성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 나의 첫 번째 바닥, 사고 현장에서 죽다. 나의 첫 번째 바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뻔했다. 20살의 나이에 나는 음주운전자와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현장에서 한 번 죽었다. 나의 두 번째 바다, 빛과 우울의 심연에 가라앉다. 두 번째 절망의 바닥은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보다 더 힘들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1930년대의 악명 높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있었다. 교통사고를 이겨내고 회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코칭 사업을 시작해서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는 정신적, 감정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다. 하룻밤 사이 내가 성공적으로 일궈낸 사업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다. 월 수입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당시 나는 막 첫 집을 구입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 첫 아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빚더미에 파묻혔고 대출이자는 연체되었으며 생애 처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다.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까? 아마도 이게 최악의 상황이었을까? 물론이다. 나는 내 생의 가장 밑바닥을 쳤다. 신체적 죽음과 경제적 죽음. 교통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중 어느 것이 더 힘들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11군데의 골절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고 6분간 죽음을 겪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보다 더한 일이 있겠느냐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다. 가족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면회객들로 늘 둘러싸여 있었다. 내 상태를 보기 위해 친구들이 매일 찾아왔고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치료와 회복의 모든 단계를 관리해 주었다.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일상의 스트레스조차 없었다. 병원에서의 삶은 쉬었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는 달랐다. 나를 딱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찾는 사람들도 돌봐주고 회복을 관리해 줄 사람도 없었다. 이번에는 철저히 혼자였다. 다른 사람들에겐 저마다 그들 몫의 문제들이 있었다. 도미노처럼 내 삶의 모든 면이 차례로 무너졌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엉망이었다. 모든 게 너무도 두렵고 불확실했다.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침대뿐이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하루하루 나를 견디게 해준 것은 결국은 침대로 기어들어가 잠시라도 나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매일 머리에서 맴돌았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부모님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언제나 바로잡을 길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를 해결할 묘안은 보이지 않았고 감정적인 고통을 끝낼 다른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나의 삶을 바꾼 그날 아침. 그러던 어느 날 단 하루의 아침으로 모든 게 달라졌다. 몇 주간 그래왔듯 그날도 우울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안 하던 것을 했다.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머리를 맑게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달리기 시작했다. 확실히 해둘 것은 나는 원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 달리기를 위한 달리기는 내가 경멸하는 몇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내 친구 존 버거프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공기를 가르며 달리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져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했다. 나는 존에게 말했다. 나 달리는 거 정말 싫어해. 존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뭐가 싫은 거? 뭐가 더 싫어? 달리는 거 아니면 지금 상황? 나는 절박했다. 너는 잃을 것도 없었다. 그래서 달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농구화 끈을 단단히 묶고 뭔가 긍정적인 것을 들을 생각으로 mp3를 집어들고 곧 은행 소유로 넘어갈 우리 집 현관문을 나섰다. 그날 달릴 때만 해도 나는 결코 상상도 못했다. 그 순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즉각적으로 송두리째 바꿔줄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돌파구를 만나기 직전이었다. 짐 론의 자기계발 오디오를 듣는데 분명 예전에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들렸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것이 확 닿았다. 그날 아침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딱 적합한 정신 상태가 갖춰진 순간이었다. 나는 적합한, 즉 아주 절박한 정신 상태였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 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달리기를 멈췄다. 이 하나의 철학이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꿔줄 예정이었다. 성공과 일치되는 노력. 밑도 끝도 없이 그 말이 내게와 꽂혔다. 마치 현실이 해일처럼 덮쳐오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끌어오고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나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했지만 나의 자기개발 등급은 2 정도. 더 괜찮은 날은 아마도 3이나 4 정도였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건강, 행복, 경제, 인간관계, 경력 등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 그러나 지식, 경험, 마음가짐, 신념 어느 면에서든 자기 개발의 정도가 10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삶은 언제나 고달플 수밖에 없다.